어쨌든 5년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택에 오를 금액과 동시에 5년 동안 소유하고 있을 입주권 아파트에 오를 금액을 둘 다 가져가면서 첫 번째 주택을 비과세로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주위 지인들이 본인이 1주택자인데 얼마의 현금이 있다고 하시면서 어떤 부동산 투자가 좋은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상황이 맞으실 분들은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상급지로 갈아타시고 싶으시고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이사가 급하지 않으시다면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을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같이 미분양 시국에 추가 분담금 이슈가 있는데 불확실한 입주권을 생각해 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입주권이 뭔지 아주 빠르게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입주권이라 함은 지루하고 불확실하고 길고 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 처분 인가 단계를 지나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그걸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짧게는 5년 정도 후에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라고 보셔도 돼요. 케바케이기는 하지만 단지를 철거하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를 해서 입주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니까 철거 1, 2년, 공사 2, 3년 정도로 본 것입니다. 저도 십수년간 아파트 단지 공사 자재 납품 사업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봐왔던 기간이니까 큰 틀에서는 맞을 거예요. 상급지에 갈아탈 때 입주권 투자, 제가 생각하는 장점 2가지와 단점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치우치지 마시고 현명한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크게 2가지 장점이 보이는데, 먼저 입주권은 조합원 입장으로 일반 분양에 앞서 로얄동, 로얄층에 추첨을 할 수 있어서 조망이 좋고 위치가 좋은 곳을 받을 수 있고 조합에 따라서 입주 지원비나 무상으로 옵션 등을 제공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공사 선정하면서 특별한 혜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혜택은 종국에는 현금 혜택으로 환산해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약 5년 동안의 가격 상승폭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장점의 2번째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가격 상승도 함께 더블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의미가 더 있어요.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구독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주택 부동산 시장이 경색이 돼서 정부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처분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고 합니다. 또 양도세 비과세 금액도 12억 원으로 늘려져 있어요. 눈여겨볼 것은 신규 주택의 완공 후 2년에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최소 5년 정도의 비과세 기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활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5년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택에 오를 금액과 동시에 5년 동안 소유하고 있을 입주권 아파트에 오를 금액을 둘 다 가져가면서 첫 번째 주택을 비과세로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크게 급할 것이 없거든요. 5년 정도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신축 상급지로 가게 된다면 그 5년 사이에 입주권 새 아파트의 시세 차익을 얻으면서 상급지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제가 보는 단점도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는 입주권이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 돈은 추가 분담금이랑 현금 및 금융 비용인데 현금 및 개인 금융 비용은 뒤에서 짧게 언급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은 분양을 받는 분양권자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조합은 시행사나 신탁사 그리고 시공사 등과 같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전체에 일정 부분 관계된 부분의 책임자라고 볼 수 있어요. 쉬운 말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서 사업비가 오르게 된다면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입장인 책임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최근 이슈가 크게 되었던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아파트 단지가 예입니다. 최근에는 정말 가파르게 공사비 상승과 금리의 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까지 너무 많이 올라서 고스란히 사업비에 반영되고 있고 유일하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분양까지 잘 안 되는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은 입주권 매입 비용 외에 변수에 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입주권 투자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고, 최근 서울경제의 한 기사를 보니까 어느 지역의 74제곱미터 입주권이 4억 2천만 원 선에서 거래되었는데 이것은 입주권에 혜택이 없는 분양가보다도 평균 8%에서 10% 정도 낮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서울 근교에 잘 알려진 뉴타운의 경우에도
5에서 6원의 프리미엄이었던 것이 2, 3억 원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시장에서는 리스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의 현금, 금융 비용입니다. 입주권은 분양가보다 일반적으로 초기 입주권 매입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중도금 등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과 받으실 대출 이자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추가 분담금과 매입 현금 및 금융 비용의 예상의 합이 현재 주택의 비과세 혜택이랑 입주 전까지 얻을 수 있는 현재의 집과 입주권 신축 아파트 두 곳의 시세 차익의 금액의 합이 어떨지를 따져볼 수 있다면 결정을 내리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입주권은 일반 거래보다 복잡하고 고려할 사항이 많으니까 재개발, 재건축 단지 주위에 전문 공인중개사와의 상담이 필요하고 실제 입주권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단지 임장이나 부동산의 발품을 부지런히 팔아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합을 찾아서 궁금한 것은 직접 연락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법도 자주 바뀌어서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1주택이 비과세 자격이 되는지도 확인을 보셔야 하고 2022년 이후부터에는 그전에 까다로웠던 소규모 재개발, 자율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 입주권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도록 개정된 것처럼 규제가 풀린 호재 정보들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입주권을 통한 갈아타기는 말 그대로 상급지로 갈아타서 직접 1년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사갈 곳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사를 고려하는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입주권 단계의 단지가 없다라면 패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의견들은 제 개인의 의견이고 판단을 하실 때는 본인이 전문가분들에게 잘 확인하시고 알아보셔서 결정을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저도 함께 일하는 세무사님과 건축사님들이 있지만 특히 부동산에 있어서는 세법이나 부동산 관련법, 건축 관련된 인허가는 케이스별로 컨디션이 다르고 내용이 방대해서 현실적으로 스스로 공부하고 알아가다가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안 나오면 실제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저도 최근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있는데 전반적인 세금 관련해서 세무사님의 조언을 받았지만 전부 다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실제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차이가 있어서 관할 지역의 세무서랑 시청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를 확인해서 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할군 쪽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재개발, 재건축 등을 검색해서 보시면 대부분 정보가 나옵니다. 지도를 보면서 위치 등을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지인이나 아시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 큰 틀에서 보신 후에 관심단지에 부동산에 실제로 전화를 하셔서 직접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이시라면 한 번 더 정비몽땅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개발 진행 단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해당 조합에 직접 전화를 해서 해소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정보이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속해서 좋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